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검찰이 또 국민 앞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송원석 의원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합니까? 구형보다 낮은 형이 아쉽다. 그러나 항소는 포기한다. 아쉽다면서 포기한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검찰 예규에는 형종이 달라지면 항소한다고 적혀 있다는 거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전형적인 형종 변경입니다. 반드시 항소해야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도 침묵, 항명하는 검사들 모두 잠수입니다.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는데도 정치 검사들이 집단 난동을 벌였죠. 이번에 왜 도대체 조용한 겁니까? 왜 나경원에게만, 왜 국민의힘에게만 이렇게도 관대한 겁니까? 결국 검찰은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본인이 정의의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으로 움직이는 제3의 정치 세력인 건 보여준 거죠.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 둘이 함께 만든 오늘의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욕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시간입니다. 내란 세력, 적폐 청산, 검찰 적폐, 청소 없이는 대한민국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대장동에는 난동, 나경원에게는 침묵하는 검찰이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해안을 구해보는 시간이죠. 정규재의 시선, 정규재 주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네.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구형량이 적절하냐 어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한덕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입니다만은 네. 이분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조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전혀 반대를 안 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분이에요. CCTV까지 보여줘. 네, 이분은 평생을 아주 우리가 흔히 사실 아주 나쁘게 쓰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분이죠. 그렇죠. 이 어릴 때부터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아주 우수하게 뭐 거의 다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이랬던 분이. 그래서 치매고 라인은 아닌데 선택적인 기억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네. 글쎄요,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 얘기를 듣고 지금 너무나 놀라서 또 충격을 받아서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표현은 사실일 거예요. 그 표현은 아마 본인 사실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격렬히 결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하듯이 결사적으로 안 된다라고 저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은 것 같은 원래 이분이 그렇게 살아온 분입니다. 평생을 지난 거의 모든 정권에서 일을 같이 했던 분이죠. 뭐 네. 김영삼 정부,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뭐
이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장관을 6번이나 지내고 직업이 고위 장관입니다. 네. 직업이 장관이고 직업이 국무총리인 국무총리를 2번씩이나 지내고 직업 고위 공무원이네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봉사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 대통령들은 전부 한덕수라는 사람을 데려다 썼을까 하는 것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죠.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지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노무현과 김영삼, 김대중, 뭐 이명박은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 모든 대통령에게 다 맞춰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분입니다. 그 나쁘게 말하면 영혼 없는 기회주의 미꾸라지 고위 관료 아닙니까? 그 반기문 같은 분들도 비슷한 성격인데요. 네. 우리 그 현대사가 길러낸 몇 분의 그 놀라운 경력을 가진 분들이 되게 반기문 전 총장의 별명은 기름 바른 미꾸라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나 장어에다가 안 그래도 미끄러운데 거기에 기름까지 발라놨다. 말하자면 이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그래도 잘 안 잡히고 네. 이 한덕수 같은 분들은 반기문보다 오히려 수가 좀 높은 분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머리가 좋고 역대 대통령 정도는 누구에게라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러면서 조용하게 어떤 요구든지 수용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쿠데타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 곤란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를 잔잔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떠세요? 홍준표 씨가 이렇게 말하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사람이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다. 이번에 징역 15년 구형 나오니까 이렇게 홍준표 얘기하거든요. 망가진다고 뭐 저는 한덕수는 자기의 그 성격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망가졌다, 그동안 잘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 뭐 이미 그런 정도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의 표현은 그저 저작거리에서 출세했다가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덕수 본인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지만 뭐 그런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정도는 고위직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는 정도의 용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용기도 없이 그렇게 고위직을 오랫동안 했을 수는 없죠. 네. 특히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년 구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되게 존재하긴 하잖아요. 근데 네. 특히 무엇보다 본인이 선택적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CCTV에서 보여준 거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조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한 사람인데 15년 형이 너무 적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고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15년 형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 형량에 76세 되는 사람에게 75년형이면은 그거는 뭐 감옥에서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형량 자체에 대해서 뭐 길다 짧다고 논평할 입장에 있지는 않고 네. 다만 이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판을 해두고 싶네요. 선택적 기억이라는 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우중 대구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랫동안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그 이건희 회장과의 마지막 담판 사실을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과 마지막에 그 이건희 회장 집에서 담판을 짓고 그 담판이 실패함으로써 대우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네. 그게 너무나 아팠던 기억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기는 이건희 회장을 그때 만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았대요. 어.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분은 저 기억이 사라진 거다. 저분의 기억 체계 안에서 그 치욕적인 마지막 순간은 이제 잊어먹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그때 약간의 치매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한덕수 씨가 그 기억을 못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운의 사나이고 공직생활만 거의 5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 그 끝이 감옥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24시간 안에 김문수였다가 한덕수였다가 김문수 이게 대선 후보가 바뀌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한덕수는 대선을 꿈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국힘당은 민주적 그 구조 또는 민주적 구성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 갖고 있고 국힘당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이므로 당연히 민주적인 어떤 구성 내역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힘당은 금판사, 전직 고위 관료, 삼자연합의 과두 지배 체제입니다. 말하자면 한 번도 대중정당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국힘당이 보수정당으로서 다른 나라의 보수정당과도 다르고 민주당과도 다른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금판사와 전직 고위관료 3자연합의 과두지배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두지배체제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표계산을 해본 결과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한덕수를 영입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한덕수도 그 내용을 뭐 국민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응했던 거고, 말하자면 이 본인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힘당을 어떻든 건져낼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내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한덕수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와 윤석열 정부의 내밀한 어떤 매듭이 없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어떤 내막이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네, 역시 윤핵관들이 선택한 후보였고 그래서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과두지배 체제에 대해서 아직도 국힘당은 그 과두지배 체제를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를 지난 1년 동안에도 전혀 어떤 변화 없이 그 과두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판사 출신 장동혁이 대표하고 있는데 특히 과도 지배체제 윤핵관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을 시작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내랑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결국에는 윤석열과 윤어게인 이러한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엔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글쎄요,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추경호가 이제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도 보면은 이 국힘당은 여전히 금판사와 고위관료의 과두지배체제 연합당이 되어 있죠. 지금도 보면 당대표는 장동혁이라는 판사 출신이고, 그렇죠.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서 송원석이라는 말하자면 고위관료 출신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정당이 남은 과제가 저는 사실은 지금 벌써 이 계엄이 1년이 되었는데 이제사 추경호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하는 말하자면 동의 절차가 어제 국회에서 있었잖아요. 네, 예. 그 국회는 뭐 체포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제야 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느린 속도죠. 지연된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내란 사태를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하고 국민들에게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아직도 말하자면 이 내란 사태를 내년도 총선까지 지선까지는 끌고 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서 그 내란의 굉장히 최대의 협조자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를 이제사 그렇죠. 체포해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이 국힘당에서 추가로 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경원이라든지 네, 김기현이라든지 네, 네. 윤상현이라든지 네. 소위 윤석열 당시 윤석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데 방해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물론 40여 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문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적어도 그 주모자였던 나경원이라든가 김기현이라든가 윤상현이라든가 거기 무대를 차려놓고 윤석열 체포에 반대했던 윤석열 체포는 합법적이라는 게 최근에도 헌재 판결로 증명이 되었습니다마는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합법적인 체포 과정에 조직적으로 반대했던 체포를 방해했던 주요 인사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책임을 안 지고 있죠. 오히려 뭐 누구는 뭐 서울시장으로 나온다 뭐 어떤다는 이런 얘기들만 지금 왁자한 이런 사정이어서 국힘당은 정말 반성의 여지가 없다. 네. 구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딱한 일입니다. 국힘당은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 구제불능 하셨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거는 내란물이 정치 공작이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건 야당 말살이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추경호의 구속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사실은 그 추경호에 대한 법적인 어떤 처리가 내란 정당 또는 이 정당의 소위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제8조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국힘당이 뭐 해산 명령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은 그래도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정당이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4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처벌 그 일부 그 일탈한 정당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추경호라든지 또는 나경원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네. 그 정당 자체에 대해서 그 정당의 무슨 정강 정책이 반국가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당 자체를 반민주적 정당이라고 규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거다. 네. 그래서 추경호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그 일탈자들에 대한 징계는 그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네네. 정당 자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반민주적 정당이라고 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정치 현실에 있어서 굉장한 반작용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을 보면 장동혁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네. 뭐 사과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동혁 대표는 사과할 마음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과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국힘당이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3일에 계엄 사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말하자면 여론에 밀려서 억지 사과를 하는 모양은 저는 뭐 국민들에게 전혀 동의를 얻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설사 사과라는 행위를 하더라도 뭐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또 무릎을 꿇고 국회 앞에 큰절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국민들에게 어떤 말하자면 마음에
동의를 얻겠는가, 국민들이 용서해 줄 마음이 되겠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밀려서 하는 사과잖아요. 밀려서 하는 사과고, 국힘당이 지난 수년 동안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뭐 많이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박근혜를 탄핵한 사건에서부터 반성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성이 쭉 진행이 되고 백서가 나오고, 국힘당의 그 당원들까지도 말하자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 동참을 하게 되고, 네. 그 당원들이 동참하는 무슨 토론회 같은 게 전국적으로 열려지게 되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반성의 말이 나오고, 그 결과로 뭐 전체적인 어떤 반성의 의사 표현이 나오는 거지. 12.3 계엄 조치 자체에 대해서 그저 미온적으로 한두 마디 반성의 말을 던져 놓는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윤석열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뽑았는지,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폭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국민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보수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내어놓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말하자면 야로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 내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반성이 있으려야 국민들이 이제 국힘당은 반성을 하는구나, 저 진심이구나, 국힘당이 저런 문제가 많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윤의견을 외치고 있으면서 그렇죠. 무슨 12월 3일 날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반성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밀려서는 반성 안 하는 게 좋다 하셨는데, 아까 박근혜 탄핵 얘기가 잠깐 나와서 네. 그 15년 구형 한덕수에 대해서 15년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에 대해서는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두 개를 비교하면서 15년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사실 최순실은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네.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거고, 그래서 최순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최순실의 오류라기보다는 네. 최순실은 뭣도 모르고 끌려와서 정말 뭣도 모르고 깜빵살이하는 참 희대의 여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뒤에서 마리오네트를 뭐 조정하듯이 무슨 뭐 뒤에서 조정한 무슨 마녀 아니냐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는데, 네. 그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예요. 네,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입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렇게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저 보수를 괴멸시킬 수 있죠. 보수 괴멸을 위해서 둘이 앞잘비하듯이 그렇죠. 예. 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한 일이 보수 괴멸이잖아요. 1000명을 수사해서 200명을 감옥 보냈습니다. 모르시죠, 그런 거? 예, 아니 그 보수 괴멸을 했던 사람을 지금 다시 보수 재편에 보수가 그 사람을 끌고 왔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는 그 사람이 나중에 문재인하고 싸우고 추미애하고 싸우고 갑자기 영웅으로 부상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지금도 자기의 지도자를 오랜 경험과 검증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고 그저 영웅주의식으로 뽑는 겁니다. 쏠려 다니면서 누가 영웅으로 부상을 하면 막 그 사람을 앞뒤 검토도 안 해보고 영입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시키고 그런 겁니다. 저 국힘당은. 그러니까 막판에 김문수로는 안 되겠다.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한두 시간 만에 야, 한덕수 어떠냐. 그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그런 적흥적인 정당이고 뿌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당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서 내놓으면 또 말하자면 따라가죠. 찍어주고 동의하고. 그 고무도장이 돼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네. 지금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표를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네, 굉장히 이름표죠. 내분이 네. 날 정도로 토론이 나고 있잖아요. 그쵸. 저게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저게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힘으로 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부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야 돼요.
저게 뭐 민주당의 내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날 거냐, 누구에게 유리할 거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와 별도로 말하자면 국힘당은 그런 최소한의 민주성도 못 가지고 있는 정당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앉아가지고 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만한 그럴듯한 커리어가 없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말하자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위에서 놀고 있고 윤석열이 갑자기 문재인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추미애하고도 싸우고 있고 조국하고 싸우고 갑자기 영웅이 됐죠. 조국은 악마가 됐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앞뒤 안 가리고 거자가 얼마나 이 사술 무슨 뭐 사주팔자에 몰입해 있는 정근대적 폭력적 인간인지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국힘당이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당은 정말 민주정당인가? 왜 우리는 그런 엉터리 정당인가? 하는 데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윤핵관들이 지배하고 있고 아직도 금판사당이고 고위공무원들하고 삼자연합의 말하자면 내란 정당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또 과도지배 체제거든요.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핵관 당, 그다음에 검판사 당, 내란당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의힘의 바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 말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들고 우리 국민의힘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위에서 굉장히 센 발언에서 논란이 그 좀 무슨 말이? 그러니까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의 사주를 받는 쥐새끼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자꾸 국민의힘 지도부에 본인한테 구멍을 내고 자꾸 본인을 공격한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어디였어요? 광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예.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해서 놀라운 상상력이 많군요. 네. 네, 쥐새끼라는 발언을 해서 특히 이재명 사주라고도 얘기를 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네요. 네, 정당의 대표로서 네, 아주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니면 그 불확실들을 잡든지 잡아내든지 그 정도도 역량이 안 되면 그 정당의 얘기를 그만둬야죠. 네, 특히 그 장동혁 얘기는 지금 프락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잡아야지. 잡아야지. 네. 장렬 대표 잘 듣고 계시면은 그 선생님의 조언 잘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그 지도부가 너무 걱정이 된 걸까요? 국민의힘의 소수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좀 사과 12.3 이제 다가오니까 사과 좀 하고 우리 좀 전향적으로 나가자라고 했는데 이걸 지도부에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젊은 의원들은 더 격렬하게 투쟁을 해야 돼요. 국힘당의 가장 큰 문제는 안에서 토론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분열을 안 한다는 겁니다. 더 치열하게 싸워서 당이 깨질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뭐 조금 싸운다는 얘기만 나오면 야 싸우지 마 덮어하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네. 불러가지고 뭐라고 욕하고 젊은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야 그러지 마 하고 윽박지르고 네. 그런 정당이 무슨 민주정당이 네, 마지막 시간상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다시 싸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이 현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소 포기가 맞고요. 그 검찰은 지난번에도 그 공교롭게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검찰이 1심에 불만을 품고 계속 항소로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검찰 권력의 낭비고.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문제가 아니고 네. 윤석열 체포 방해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예, 난 왜 특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나경원은 패스트트랙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 방해에 대해서 이 내란에 대해서 같이 패스트트랙은 벌써 6년 전 사건입니다. 그렇죠. 너무 오래 국민들이 질질 기억하지도 끌었죠. 못해요. 뭐 빠루를 들고 다녔는데 그 빠루로 뭘 했는지 그 빠루로 사람을 내려쳤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저 여성 의원이
말하자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어 하고 바로 들고 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 귀여운 거죠. 그 뭐 그런 걸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볼 때 좀 좀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네. 오히려 그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윤상현 의원 등과 더불어서 윤석열 체포 방해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행위는 정말 그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대한민국 법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날을 중고대하면서 오늘 정규재 시선 정규재 주필님과 함께했고요. 함께해 주신 주필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